기록적인 중부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침수 위험은 물론이고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달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산비탈 지역 등이 인접한 곳은 장기간 내린 폭우에 산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교수님, 지금 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요. 기나긴 네네. 장마인데 말이죠. 네네. 역대급의 장마입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결국 뭐 토양이 그만큼 부실하다고 할까요? 이게 금방 토사로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강우량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당 아주 많이 내리는 게 하나가 시간당 강우량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하나는 이틀이나 3일 연속 강우량. 비는 한꺼번에 안 오는데 꾸준히 오게 되면요. 예. 나중에 조금만 오더라도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뒷부분에. 이게 산사태가 나면 토사가 마을을 덮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네네. 정도인가요? 우면산 산사태는 2011년도 보면은 800m 내려오는데 5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50초요. 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요. 예. 갑자기 네. 닥치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걸 모릅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게 산비탈이나 경사면 아래 지역은 특히나 좀 예의를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의를 하는 것보다는요. 예. 강우량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날 수가 안 날 수 있거든요. 항상 산 밑에는 그 산사태 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어떤 지금 또 안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 피해 대책을 용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매립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올까 안 올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언젠가는 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 취약지가 아닌 데서도 산사태가 나고 주민들도 사실 현장 가보면 그냥 매립당하는데 그분들도 모르다가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방어벽만 있으면 그러니까 매립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대책이 없다는 게 옹벽 같은 걸 필수로 세우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건가요? 산 밑에를 택지나 도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KTX 마찬가지고요. 예. 만들면서 산에서 산사태 내려가지고 치는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실 텐데 그러면 정부에서 전부 다 고려해서 인허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에는 산림청 소속, 여기는 또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소속, 또 도로는 또 국토부 소속 다 따로기 때문에 위에서 무슨 일이 할지는 밑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인허가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가평 이런 데도 지자체 허가하지만 자기네들은 모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금 산 밑에 집이나 도로 만들면서 산에서 위에 산사태 내려올 때 그걸 피해를 막도록 그런 설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법이나.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고 또 준공 허가를 받고 네네. 할 때 주변의 그 산사태 위험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큰 대규모 단지 개발할 때도 그렇지만은 특히 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KTX도 마찬가지고요. 가보면은 그것만 하지 우리는 뭐 도로도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도 예. 해가지고 매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로만 했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우리 설계에 빠져 있다 그럽니다. 예. 책임도 안 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무원으로 또 법을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를 밑에 개발하면서 산사태 내려오는 거를 사전에 그거를 기준이 없습니다. 그거를.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 위는 산림청, 위는 국토부, 여기는 행정안전부 따로따로 하니까 자기 것만 하니까 산사태는 위에서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복구 대책 위주로 될 수밖에 없죠. 사전에 대비한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특히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안일 텐데 교수님께서는 여러 산사태 현장을 방문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네네. 뭐 평택도 그렇고 가평 네네. 관련해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네. 가서 직접 뭐 보고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느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요번에는 한 열 몇 명 지금 산사태로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때 그때 우면산에서 16명이 사망했고 네. 7월 27일 날 그리고 같은 날 새벽에 춘천에서 인하대 애들이 14명이 펜션에서 무너져 가지고 똑같이 14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한 달 동안
산사태로서 전국에서 10군데에서 5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제가 다녀보니까요. 10군데 지역에서 8군데가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대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건 좋은데 예. 대책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게 화가 돼가지고 산사태를 촉진시켜서 미가 매립되는 겁니다. 예, 교수님, 지금 저 현장 화면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복구하는 작업 현장입니다. 지금 네네. 저곳을 가보신 거잖아요. 네, 가봤습니다. 지금 저 펜션 같은 경우 지금 뭐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렸는데 네. 저기 현장 가보시니까 뭐가 문제든가요? 첫째는 저기 보니까 옹벽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부착해놓고 옹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는 취약 지역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전국에 한 30층에서 한 2만 개전, 한 2만 6천 개 하는데 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저게 이제 산사태 위험도로는 5등급을 받았다는 걸로 네네. 알고 지역의 있는 경사가 거잖아요. 완만하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땅을 부지를 만들면서 밑에를 부착을 했거든요. 한 가파르게 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옹벽을 만들어 나중에? 놨는데,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가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부착하게 되면은 그게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1등. 아니 옹벽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아니, 공사를 그 지질에 맞게끔 지질하게 맞게끔 공사를 제대로 받쳐주면 되는데 예. 지질 조사를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거를 보강해 버리면 그게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예, 예. 그 우리나라가 보통 지질 조사가 소홀히 합니다. 어. 네, 많은 경우가. 그래서 여기서 지질 조사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행상 그렇습니다. 아, 그게 그냥 옹벽을 그냥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질 조사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예. 진료해가지고 약을 먹을지 수술할지 아는데 수술해야 될 걸 약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쟤는 무너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질 조사가 소홀히 하다. 땅을 움직이는 거는 지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보니까 경사가 40도 정도로 가팔아요. 그 돌은 지표면은 10도, 20도 완만한데 그러면 굴착을 안 할 때는 그거는 괜찮은데 굴착하게 예. 되면 걔는 움직입니다. 그럼 그걸 보강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아마 나중에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상부에 또 뭐가 있냐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밑에는 주택이 있는데 위엔 또 과수원이 있어요. 그건 예. 남의 땅이거든요. 근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과수원하게 되면 물은 막 붓거든요. 그러면 예. 거기 아. 포크레인 들어가지 막 해줘봐요. 그러면 산사태가 촉진되는데 만들라 그러지 않을 수가 이런 건 안 해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윗집하고 밑에 집하고 따로 노는 겁니다. 주인이 다르고. 아.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관여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뭐 지질, 지형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이게 가설 건축물이랑 경사면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어떤 내용은 포함된 게 없습니까? 그거는 뭐 크게 규정된 안 돼. 뭐 바로 붙여도 됩니다. 안전하면은. 그건 일반인들 생각할 때 위압감이 있어서 그렇지 안전만 보강만 제대로 하면 산지 개발해도 됩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업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지질은 제대로 판단해 보강해야 되는데 예. 지질하고 맞추느냐 그거는 업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책임지는- 한다고요? 기술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제대로 이거를 지질 조사를 제대로 안 하기 예. 때문에 예. 공사하더라도 무너지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 신고할 때 강제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 기술사라는 게 자기 전문가니까 그 책임이 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가평 펜션을 봤습니다만은 평택에 이제 공장도 또 이제 네네. 매몰 사고가 있었는데 말이죠. 네네. 거기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거기는 제가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기는 가봤습니다. 안성에 그 양계장에서 매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거기는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은 어떤가요? 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은 거긴 산사태가 났는데 위에서 산이 나가지고 여기 치고 내려온 겁니다. 예. 네. 저기가 사진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원래는 개울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산사태가 되니까 일로 치고 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죠. 아. 근데 일반인들이 지금 문제를 모르는 게요. 아마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에서 물은 개울 따라서 S자리 꾸불꾸불 내려오는데 예. 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토속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돌하고 나무들이 내려오면은 직진해 버립니다. 이 꼬불꼬불 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 변해 버립니다. 이게 노선이. 아.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사고가 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산 밑에는 대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저 사망 사고를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요. 예. 근데 개울이 옆에 있었는데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그거는 물기만 내려오면 산사태 나무는 직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대비를 만들어야지 산 밑에 있으려면은 예. 그거는 자기는 안전하다고 수십 년 동안 그건 아닙니다. 대책만 제대로 세워도 제대로 된 옹벽 설치만 해도 큰 피해를 막을 매몰 수. 사람이 사망은 안 됩니다. 예. 네. 큰 피해를 한 막을 수 5, 있다. 600만 원면 하면 됩니다. 근데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게 자기 당할지를.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허가도 그냥 해주고. 네. 그러니까 옹벽을 만들면은 큰 피해는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얘기네요. 2m 그러니까. 정도의 옹벽, 철근 콘크리트 만들면 내려오더라도 치고 나갑니다. 나를 직접 못 칩니다. 그러니까 당구할 때 보면 이렇게 쓰리푸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오지 마. 산사태를 막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산사태는 언제든지 오니까 나한테 오는 거를 치고 나가라 벽으로. 보호벽.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에어백 같은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보호벽 만들면 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말이죠. 옹벽이 있다고 해도 이제 옹벽 위를 치고 나오게 되면 결국 아닙니다. 그 건물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까지 제가 아마 안성도 가봐도 그렇고 저 가평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전국이 흙이 딱 1m입니다. 그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옹벽 돌이 자체가 아니요. 일단 우리나라 지질이 예. 지질 특성이 흙이 지표면에서 1m이고 그 밑에 암석이 있습니다. 예. 그 비가 오게 되면 흙은 들어가지만 암석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붕괴되는 거거든요. 딱 두께가 1m이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내려와서 피해 보는 거 보면 딱 1m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2m만 하면은 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교수님 그렇군요.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경사가 있는 산지 등에 건축을 할 때 제대로 된 산사태 예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게 있는데요. 그거 예. 보셨으면 이렇게 예. 예방법은 저희가 뭐 준비한 네, 사진을 이렇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 지금 저기 우면산 산사팀 16명이 사망했는데 한쪽이 여기서는 이제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레미안 밑에 오른쪽에서 한 명이 될 때 산사태가 왼쪽에서 보면 빨갛게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는데 거기 노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은 예. 나무들이 1m만 지금 딱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흙이 딱 1m입니다. 근데 산사태가 빨갛게 내려올 때 왼쪽에서 보시면 저 정면에 레미안 아파트 있는데 빨간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핀 게. 예.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승강장인데 그 승강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요. 예. 빨간 게 산사태가 토동에 내려오다가 그걸 딱 치고 꺾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승강장 조그만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네. 예. 걔 때문에 사실은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아. 근데 이 보호벽이 아니었는데 보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레이만이 컸지 않습니까? 규모가. 예. 근데 조그만 구조물만 있으면 사람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워버립니다. 예. 망가지지도 않고. 예. 여기서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를 보시면요. 이게 2011년도인데요. 이건 2017년도인데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네. 여기는 보안 1등급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쟁하게 되면 이게 전력의 컨트롤하는 타워입니다.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적이 아닌데 아니니까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안전한데. 예.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물길이 흘러가는데 예. 오른쪽이니까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보안 시설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산사태 피해를 받았습니다. 산사태 예. 내려와 가지고 빨간 거로 치는데 바로 전력거래소를 향해서 쳤는데 그 전력거래소에 뭐가 있냐면 환풍기 건물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환풍기 건물을 한 45도 각도에서 있는데 그걸 치고 다른 데로 꺾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피해를 거의 많이 안 받았습니다. 한 침수 피해가 300억만 받았는데 이게 또 좋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참 콘크리트로 조금만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네. 데미지만 입었지 깨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이 살아 있어요. 그대로 전력거래소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하면 노란색이 1m거든요. 흙의 두께입니다. 예. 그 밑에 암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깨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때문에 아까는 직박으로 되지만 약간 사각으로 하든지 이 보호벽.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피해를 줄이느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보면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구만 하지 이런 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지질, 지형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는 대책을 세울 거냐 간단하게. 사실 간단합니다. 주민들이 하면 사망은 안 납니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 네,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생각보다 뭐 대책은 간단한 것 네,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2m 정도의 그 콘크리트 구조물만 제대로 세운다면은 웬만한 산사태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산사태를 전부 다 막겠다는 게 아니라 피해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매몰사가 되는데요. 조금만 있었으면 매몰까지는 안 가는데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전국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예, 피해를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